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이 임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임신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상처로 남아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쌓여서 점점 갈등이 커져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신했을 때 상황은 어떻고 그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신, 그러면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도 있겠지만 대부분 간절히 원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 자체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또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임신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참 축하할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임신을 한 당사자인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오는데요. 그거는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러한 것과 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임신, 그러면 반드시 입덧이라고 하는 과정과 임신 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이 입덧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그때 상처들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픔이, 서운함이 그대로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입덧,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본인이 의도와 상관없이 전에 전혀 먹지 않던 그런 음식들이 당긴다거나, 아니면 또 갖다 줬는데 갑자기 입맛이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거나, 그래서 입덧할 때에 아내들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밥을 못 먹기도 하고 구토를 하게 되고 또 마르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겠고, 또 남편들도 나름대로 입덧할 땐 잘해줘야 된대, 그래서 밤 12시에 막 마트를 헤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얼마나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잘 못 먹다가 뭐가 먹고 싶은지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떠오르는데 먹고 싶어.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는데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린 경우들, 그게 상처로 남아있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상담할 때 70대 중반 후반쯤 되시는 노부부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실 자녀들 많이 낳고 그러진 않았는데,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 부부가 남았는데, 부부가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좋은데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집에 전화를 해서 니네 아버지가 이렇다, 니네 엄마가 이렇다, 막 자꾸만 자녀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처음에는 듣고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면서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럴 때는 아빠가 좀 이렇게 하세요, 또 엄마가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제가 내 편을 안 들고 아빠 편을 드네, 제가 내 편을 안 들고 엄마 편을 드네, 그러면서 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담소를 소개해서 오셨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살으셨으니까 할 얘기도 많으실 거라고, 그런데 살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좀 서너 가지만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때 큰애 임신했을 때 딱 요까지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아버님이 갑자기 용수철에 튀겨나가듯이 몸을 확 돌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랄하고 있네, 그 소리 100번도 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어머님 마음속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어서 싸울 때마다, 그게 진짜 100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싸울 때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해준 이 얘기를 아마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그 얘기를 어디로 들었냐면 귀로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번도 더 들었다. 근데 100번을 들으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은 소리를 100번 이상을 더하냐, 수도 없이 하느냐, 이러한 쪽으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는 그 맺힌 마음이 풀어질 기회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뭐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지나간 세월 속에 맺힌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아내가, 남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거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구나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미해결 과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처음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나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라는 단어를 써도 사실은 핑계라는 말보다는 사실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보,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당신의 그러한 요구들을 다 채워주지 못해서 당신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섭섭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네. 여보 미안해. 내가 이제라도 잘 해보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하면 풀어지는 건데 그 소리 또 안 해. 그 소리 또 안 해. 그 소리 100번도 더 들었어. 이렇게 하면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혼 생활이 50년, 55년이 넘었는데도 첫 번째로 서운했던 거 얘기해라 그럴 때 내가 그때 임신했을 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가정들이 분명히 여러 가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얘기를 들은 배우자는 그 소리 또 안 해. 듣기 싫어. 막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또 정말로 그때에 내가 철이 없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대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내 마음이 뭉쳐 있어. 그때의 내 마음이 뭉쳐 있어 여보. 당신이 그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사과를 해줬으면 참 좋겠어.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덧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중, 출산 때까지 임신 중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는 행동이 부자유스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잠잘 때 똑바로 천장 보고 누워서 자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옆으로도 자기도 하고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을 임신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서부터 피가 안 통하고 저리는 것부터 해서 사실은 그 통증은 임신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자상하게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바디필로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주면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태교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8개월, 9개월 점점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출산에 대한 그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게 정말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살이 찢기기도 하고
또 피가 나기도 하고 그 통증이 한 달 이상, 그래서 거의 100일 때까지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고 돌아오는 때가 한 100일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상당히 몸이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느끼는 것 중에서 체형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한 18kg 정도 보통 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출산 때가 되면 양수, 태반, 또 애기 무게,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빼고 나면 한 몇 킬로 정도 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기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급격하게 어떻게 좀, 아니면 체형을 좀 제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15kg에서 18kg 정도 되는 이 몸무게를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예전 몸으로 좀 돌아가게 하고 싶다, 옛날에 입던 옷들을 그냥 다 입고 싶다,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거의 못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아내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내의 체형이 바뀌어서 잠자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잠자리를 안 한 지 2년이 됐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왔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내들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출산을 하는데 남편들은 사실 그 고통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겪은 당사자한테 그래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 같아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예,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자녀 가정을 위해서도 그거는 정말 좀 더 성숙한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아를 할 때에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육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육아에 대한 두려움, 남자들이 대부분 애기들이 울고 그러면 이렇게 달래다가 무조건 아내한테 주지요. 아내는 육아의 달인인 줄 알고요. 사실 여자들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그 육아를 배우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면서 육아를 하려고 해야지 울기만 하면 무조건 갔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맡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남편분들이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 출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당신만 애 낳았어? 다 애 낳고 살지?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최악입니다. 누구든지 다 결혼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기를 낳고 살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 과정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도 그게 고통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실제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도 힘들겠죠. 나름대로 시중을 드느라고. 그러나 아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면 또 그 과정도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서운하지 않도록 내가 잘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임신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